그날 이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신부는 환하게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가족을 맺을 예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8살 소녀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망설이는 바로 그때 복도 한가운데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화살처럼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내 손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결혼 생활을 파괴했지만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완벽한 하루를 예고하는 듯했다. 교회는 하얀 꽃으로 장식되었고 각 신도석은 섬세한 천으로 감싸져 있었으며 잊을 수 없는 축하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기는 무거웠다. 신부 클라라는 옆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베일을 고쳐 쓰고 불안에 떨리는 손을 애써 다잡았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 꿈꿔왔던 가정을 마침내 꾸릴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어린 소녀에게서 흘러나오는 어색한 침묵이었다.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루카스는 반지 상자를 꽉 움켜쥐고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누구에게도 미소 짓지 않았다. 결혼식에 온 아이처럼 환해야 할 루카스는 마치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린 듯했다. 잠에서 깬 후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걸음걸이마다 말과 침묵,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교회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루카스가 아래 십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고 손가락을 꽉 쥐고 아버지와 약혼녀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눈치챈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모두가 루카스가 아버지의 재혼을 걱정하며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루카스가 그저 어린 시절의 불안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합창단이 결혼 행진곡의 마지막 화음을 연습하는 동안 클라라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무대 뒤편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청혼에 예라고 답한 순간부터 이 순간을 꿈꿔왔다. 하지만 그녀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어린 루카스가 결혼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 로베르토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갖춘 미래의 모범적인 남편으로 완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루카스에게 이 모습은 집에서 경험한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혐오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음악이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어린 소녀의 말과 할머니의 용기가 그 결혼식을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도 고통스러운 날로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이 교회 안과 통로를 가득 메우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지만 루카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입술을 벌리고 있었다. 마치 말을 하고 싶은 듯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고 있었다. 그는 반지 쿠션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이 창백해졌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면이 단순해 보였지만 소년의 심장은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다. 마치 박동 하나하나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 없는 비명처럼. 그 결혼식 며칠 전 그는 절대 목격해서는 안 될 일을 목격했다. 늦은 오후 부엌에서 아버지의 나지막하고 불안한 목소리가 곧 새어머니가 될 여자에게 들려왔다. 문 뒤에 숨어있던 루카스는 평생 잊지 못할 말들을 조각조각 들었다. 분노,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 대한 경멸, 그리고 신부가 묻어두고 싶어하는 비밀을 담은 말들이었다. 처음에는 잘못 이해한 줄 알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증거를 발견했다. 쓰레기통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찢어진 사진이었다. 그때부터 소녀는 두 가지 고통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속으로 증오하는 사람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괴로움이었다. 그는 한 번 말을 꺼내려 애썼다.
약혼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성급한 애무와 마치 심판처럼 울려 퍼지는 말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널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야. 옆좌석에 앉은 할머니는 유심히 지켜보았다. 루카스의 모든 몸짓은 할머니만 듣는 듯 말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었다. 할머니는 루카스가 이야기를 지어낼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그의 눈빛 속에 다른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부 클라라가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하객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미소, 감동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느낌. 하지만 루카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소리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몇 걸음 뒤에 있는 할머니였다. 그리고 할머니가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었다. 어린이가 결코 침묵당해서는 안 되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루카스를 믿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예식은 계속되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든 세부, 사항이 더 느리고 무거워 보였다. 꽃도 미소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손자의 얼굴만 보였다. 루카스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할머니가 들어본 가장 큰 울음소리였다. 반지를 쥔 작은 손의 미묘한 떨림, 아래 십수를 아플 때까지 깨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치 벌을 두려워하듯 아버지와 신부를 피하며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가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다. 마치 세상이 그의 연약한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고통이 아닌 곧 터져나올 비밀에서 비롯된 무게였다. 신부가 사랑, 존중, 그리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할머니는 지난 몇 주 동안 목격했던 작은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마치 어두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는 일들이었다. 신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말을 멈추던 손자,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녀 곁에 바싹 붙어있던 손자의 모습, 침묵과 눈물로 끝나버린 장난스러운 시도들. 할머니는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다. 루카스가 괜찮은지, 결혼 생활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아들은 늘 그 질문을 피했다.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새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가 말했다. 곧 나만큼 클라라를 사랑하게 될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지금 제단 앞에 선 것은 단순히 시간 부족만이 아니었다. 순수한 두려움이었다. 루카스의 절제된 표정 속에 감춰진 두려움, 그의 흐릿한 눈빛 속에도 그 두려움이 묻어났다. 몇 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지켜야 했을 때 할머니 자신도 느꼈던 그 두려움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년이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말했을 겁니다. 소년이 소리를 지를 수 없으면 할머니가 대신 소리칠 겁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식은 모두에게 평범하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두 갈래로 갈라질 것 같았다. 할머니는 몇 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루카스가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직접 나서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교회를 들어올 때와 똑같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순간은 마치 공중에 멈춘 듯했다. 신부는 서약전 마지막 말을 낭독했고 오르간 소리는 곧 일어날 훨씬 더 장엄한 일의 배경으로 울려 퍼졌다. 신부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고 루카스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모든 하객들은 앞만 바라보며 예라고 선언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소년을 보지 못했다.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루카스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작은 가슴은 마치 목구멍에 공기가 갇힌 듯 너무 빠르게 오르내렸다.
전날 밤부터 품고 있던 덩어리가 터져 나오는 듯했다. 신부가 모든 것을 바꿀 말을 내뱉었다. 이 결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하시오. 교회 안에 짙은 침묵이 흘렀다. 예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텐데 모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버지, 루카스가 말을 꺼냈다. 너무 낮게 말해서 몇몇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신부는 말을 멈췄다. 하객들의 시선이 반지가 달린 베개를 든 소년에게 쏠렸다. 소년은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창백하고 손에 땀이 찬 신부를 바라보았다. 신부가 엄마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부는 놀라움과 불쾌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을 진정시키려 몸을 숙였다. 루카스, 무슨 소리야? 그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다. 흐느낌과 함께 그의 말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내 방문을 닫아버렸어. 엄마는 잊어버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하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입을 가렸고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신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거짓말. 그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소리쳤다.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항상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단호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이 고였지만 턱은 치켜들고 있었다. 제 손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온 교회가 침묵에 휩싸였다. 마치 세상이 그 순간 멈춘 듯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통로에 울려 퍼졌고 처음으로 누군가 어린 소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 결혼식의 향방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할머니의 말이 마치 소리 없는 천둥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내 손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 말의 무게가 어찌나 컸던지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도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엄숙한 예식에 익숙한 신부조차 잠시 숨을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백발의 단호한 자세를 유지한 그녀는 이제 성당 중앙 통로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신부와 아이 아버지의 가슴에 망치가 꽂히는 듯했다. 신부 클라라는 반응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오해였어요.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어머니를 너무 일찍 여의었고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는 듯했다. 모든 시선은 손자 옆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는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다. 말해봐, 내 사랑. 그녀는 부드럽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루카스는 소리 없이 울었다. 말을 하려고 애쓰는 동안 어깨가 떨렸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았다. 소녀는 심호흡을 하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반복했다. 엄마 사진을 찢어버렸어. 엄마를 잊어야 한다고. 엄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신도석을 휩쓸었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 서로 속삭였다. 어떤 이들은 클라라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소년의 아버지 로베르토를 보며 그의 반응을 이해하려 애썼다. 남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당황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할머니가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만해. 그녀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어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봤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클라라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자 말끝이 흐려졌다. 한때 축하하고 싶어 안달이었던 하객들은 이제 침묵하는 배심원단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숨쉴 공간을 찾았다. 신부는 망설이며 예식을 계속해야 할지 물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그 결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을 내뱉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을 해칠 엄마가 필요 없어요. 자신을 지켜줄 아빠가 필요해요. 그 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컸다.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약혼녀뿐 아니라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끝이 없어 보였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와 소년에게 고정되어 마치 이 모든 혼란의 해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신부 클라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억지로 지어낸 미소는 곧 사라질 듯했다. 루카스의 아버지는 제단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할머니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핸드백에서 세월의 흔적으로 구겨진 접힌 봉투를 꺼낸 것이다. 그는 모두 앞에서 봉투를 들어 보였다.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냈다. 루카스 아버지의 고인이 된 아내, 소년의 어머니의 사진이었다. 한때 거실에 액자에 걸려있던 소년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간직했던 추억의 상징이었던 초상화였다. 이제 그것은 산산이 조각났다. 아래쪽 구석에는 잉크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었다. 누군가 찍기 전에 긁어내려고 했던 흔적이었다.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가 이어서 조각들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옷장 뒤에 숨겨둔 쓰레기통에서 찾으셨대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셨죠. 분노와 공황에 휩싸인 클라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잘못 해석하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분하게 봉투에서 다른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루카스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아이의 쪽지였습니다. 간결했지만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엄마 사진을 찢었어요. 저는 저 사람이 싫어요. 무서워요. 소라는 즉시 일어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신부는 의식을 끝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듯했다. 루카스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어머니에게 천천히 걸어가 어머니 손에 들린 쪽지를 받아들었다. 쪽지를 읽으며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마치 몇 달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았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었던 그의 자존심은 아들의 고통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클라라는 약혼자를 향해 손을 내밀며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믿을 수 없어요. 혼란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예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혼란스러운 건 그 사람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나 때문이야. 그 문장은 망치처럼 내려쳐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봉인했다. 한때 완벽한 미소의 소유자였던 신부는 이제 모두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침내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알았다. 루카스 아버지의 말 이후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소년의 떨리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성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비된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미소 연습을 하던 성가대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신부는 책을 펼쳐든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신부인 클라라는 창백한 얼굴로 부케를 손에 쥐고 떨고 있었다. 아버지 로베르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한때 꼿꼿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자세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루카스를 보호하듯 품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랜만에 그는 그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았다. 진정한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짜증도 유치한 질투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이었다. 루카스, 로베르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이야. 그가 정말 내 엄마. 사진에 그런 짓을 했니? 널 가뒀어?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클랄에게로 돌아섰다.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지만 이미지를 지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짙어졌다. 난 널 믿었어. 널 내 삶, 내 아들의 삶에 데려왔어. 네가 우리 고통을 치유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클라라는 자신을 변명하려 애썼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집에 다른 여자 사진이 있는 걸 보는 건 견딜 수 없었어. 넌 나한테 한 번도 공간을 내주지 않았잖아. 할머니는 루카스의 손을 더욱 꽉 잡아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말들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네가 찾던 공간은 어머니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었지.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지울 수 없어. 그리고 아무도 내 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해칠 수 없어. 그는 움직이지 않는 신부에게 돌아섰다. 이 의식은 끝났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어떤 이들은 일어섰으며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가렸다. 클라라는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두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루카스를 꼭 껴안았다. 오랫동안 침묵의 무게를 견뎌온 소녀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루카스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믿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작을 위해 준비되었던 교회는 필연적인 끝을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꽃다발은 클라라가 만들어낸 꿈의 잔재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듯했다. 한때 화려했던 꽃잎들은 이제 깨진 약속의 파편처럼 통로 아래로 흩어졌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다. 혼란스럽고 분노에 차고 충격받은 목소리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우는 아이들을 달래려 애썼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몰래 촬영했다. 클라라는 숨을 헐떡이며 제단을 훑어보며 탈출구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명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굳건한 할머니,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마침내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클라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어떤 말보다도 가슴 아팠다. 이해 못해, 클라라가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그저 진짜 가족을 원했을 뿐이에요. 항상 누군가, 저보다 나은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죽은 후에도요. 그 고백은 상황을 완화하기는커녕 그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루카스의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가족은 기억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아이가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도록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클라라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을 얼굴에 가져갔다. 수치심이 숨 막힐 듯했다. 시선이 돌멩이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압박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베일을 벗어던지고 통로를 따라 달려갔다. 발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미친 북소리처럼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클라라는 무거운 침묵을 뒤로 한 채 햇빛 속으로 사라졌다. 신부는 마치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가족 생활의 한 장을 마무리하듯 손에 든 책을 천천히 덮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로베르토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반지와 약속으로 가득했던 그의 커다란 손은 이제 루카스의 연약한 어깨를 움켜쥐며 떨리고 있었다.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루카스는 더 크게 울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울음이었다. 마침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누군가의 울음이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며 혼돈 속에서 조용한 보호막을 만들어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며 이 재건의 순간을 존중했다. 제단에서 떨어진 꽃과
텅 빈 신도석 사이에서 결혼식은 끝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다. 마지막 손님들 뒤로 교회 문이 닫히자 몇 분 전에 벌어졌던 혼돈만큼이나 짙은 침묵이 감돌았다. 바깥에서는 이미 온 세상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 순간을 담은 휴대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큰 화제가 되었다. 소년이 진실을 밝히고 할머니가 그의 말을 확인하는 영상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토록 큰 상처에서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고요했다. 루카스는 할머니 품에 안겨 기진맥진한 채 울음으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운전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그는 재단에서 보낸 마지막 몇 분을 되새겼다. 아들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신부의 필사적인 탈출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그 장면이 눈꺼풀 아래 새겨져 지울 수 없는 듯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루카스를 방으로 데려가 재웠지만 루카스는 잠들기 전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루카스가 내 말을 믿을까? 할머니는 속삭임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여보. 할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루카스는 영원히 믿는 걸 멈추지 않을 거야. 한편 거실에서 로베르토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서성거렸다.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징조들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그는 클라라를 변호했던 시간들, 어머니와 말없이 다투던 시간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들에게 인내심을 간청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죄책감이 그를 압도했다.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운걸거렸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실패했지, 맞아.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 네가 바로잡을 기회야. 아들 말을 들어. 아들을 보호해. 그리고 다시는 아들을 의심하지 마. 밖에서는 이미 첫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분노와 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낯선 사람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소년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기고 신부의 잔혹함을 비난했습니다. 그 가족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새로운 침묵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단순히 표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은 예전과 달랐다. 음악도 준비물도 평소처럼 급하게 내리는 커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함이 감돌았다. 짙은 침묵 속에는 부엌 식탁 위에서 로베르토의 휴대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교회 안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졌다.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공유했다. 어린 루카스가 제단에 서서 신부가 자기 엄마 사진을 찢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루카스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아버지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어나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한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로베르토는 혼자 영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토록 작고 연약한 아들이 수십 명, 아니 이제는 수백만 명에게 노출된 모습을 보니 마치 배를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 영상을 보고 감동한 모든 사람의 이야기였다. 루카스도 방에서 뭔가 변했다는 걸 직감했다. 잠에서 깨어보니 할머니가 손에 휴대폰을 들고 낯선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있잖아, 내 사랑.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세상 반대편에서도 네가 용감하다고.
네가 아버지를 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하지만 루카스에게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고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끝나기만을 바랐다. 할머니가 이 아이는 천사야 라고 쓴 댓글을 보여주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는 그 모든 상처 이면에는 아직 치유가 필요한 아이가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마을 반대편에서는 도망친 신부 클라라 역시 소셜미디어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온통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탈출 당시 사진으로 찍힌 그녀의 얼굴은 끊임없는 비난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에게 이 동화는 대중의 악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던 결혼식은 아이들을 믿고 그들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한 입소문이 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소셜미디어의 소음이 조금 가라앉고 집안이 한결 상쾌한 정적에 잠긴 듯했을 때 로베르토는 루카스의 방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는 장난감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놀고 있지는 않은 소년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벽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재단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리는 듯 로베르토는 들어오기 전 심호흡을 했다. 무슨 말을 할지 1000번이나 연습했지만 어떤 말도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아들 옆바닥에 앉아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무거운 침묵을 함께 나누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미안해. 루카스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왜?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로베르토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다시 시작하려고 너무 바빠서 네가 아직도 잃어버린 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몰랐어. 널 지켜줬어야 했어. 처음부터 널 믿었어야 했어. 그 말은 무겁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공중에 떠 있었다. 루카스는 천천히 얼굴을 돌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아버지의 가슴을 꿰뚫었다. 로베르토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널 사랑하는 걸 멈춘 적이 없어. 단 한순간도. 그냥 네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랐을 뿐이야. 그리고 약속할게. 다시는 네가 혼자 이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루카스는 조금씩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 품에 파묻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할머니는 문간에서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참았다. 이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순간이 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명예도 인정도 공개적인 사과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뿐이었다. 바깥 세상은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신뢰와 회복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닥 한 가닥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묵이 집안에 평화를 가져다 준 후 로베르토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깨진 사진 조각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서랍장 위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한때 거실 액자에 넣어두었던 사진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어떻게든 여전히 그 집의 일부인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거실로 돌아오자 루카스가 소파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다. 소녀는 한결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무거운 무게가 느껴졌다. 로베르토는 그의 옆에 앉아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루카스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 사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각품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로베르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아, 거실에 있던 그 사진 말이야. 내가 간직한 건 네가 기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너와 함께 그 사진을 재구성하고 싶어. 아버지와 아들은 바닥에 앉아 사진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거의 의식처럼 느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춰지는 조각 하나하나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습니다. 사진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즉 루카스의 슬픔을 인정하고 어머니의 추억을 기리려는 아버지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가와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셨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다. 사진을 다시 찍는 이 단순한 행동이 사실 자신의 가족을 재건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업이 끝나자 그들은 복원된 사진을 새 액자에 넣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다시 거실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이 사진을 내리지 못할 거야. 루카스는 결혼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수줍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이제 엄마가 돌아오신 것 같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로베르토는 그를 꽉 껴안았고 마침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 사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약속의 상징이 되었다. 어머니의 기억은 존중받을 것이고 그녀의 아들은 다시는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깥은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 방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고통이 아닌 진실과 되찾은 사랑으로 점철된 이야기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다른 숨결을 내쉬는 듯했다. 이전에는 공기 중에 감돌던 고통스러운 침묵은 더 가벼운 무언가로 바뀌었다. 마치 각 방이 천천히 사라져간 생명을 다시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듯했다. 루카스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미소 짓는 데는 더 적극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 숨지 않고 작은 몸짓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거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포옹을 건네기도 하고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물어보기도 했다. 할머니는 이 새로운 일상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루카스의 잠자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단호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아들과 손자가 균형을 찾도록 돕는 것도 할머니였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던 로베르토는 이 말없는 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할머니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카스를 불필요한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에게는 명예가 필요 없었습니다.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나쁜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 로베르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루카스를 아동 치료 세션에 데려갔고 루카스는 점차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단편적으로만 나왔지만 세션을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듯했습니다. 치료사는 로베르토와 할머니에게 루카스의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로베르토는 루카스를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가던 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상실 이후 처음으로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울지 않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 고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재단에서의 비극으로 시작된 일은 조금씩 고요한 배움의 경험으로 변모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침묵했던 할머니는 이제 손자를 망각에서 구해준 기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성급함에 눈이 멀었던 로베르토는 이제 자신이 이미 경험한 것을 존중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카스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루카스의 이야기는 가족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에서 영상을 본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럼, 지원단체,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그 소년의 이름은 용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베르토는 우편함으로 편지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어머니가 떨리는 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당신 아들 덕분에 딸의 말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줄 알고 딸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은 로베르토는 재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고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가정들을 위한 구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너무 어려서 자신이 끼친 영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특유의 자랑스러운 어조로. 사랑하는 할머니, 당신은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루카스의 치료사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장면은 줄이고 나무, 미소, 그리고 항상 곁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더 많이 그렸습니다. 마치 소년이 조금씩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장 강렬해 보일 때에도 행동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클라라가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도피와 폭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녀가 대중의 수치심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려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가족에게 그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결혼식 영상은 계속해서 유포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아이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와 일가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육아 강연, 육아 모임, 심지어 인식 캠페인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등을 돌리지 않았을 때 손자에게 등을 돌린 것에 대한 감사, 손자가 다시 꽃피는 모습을 지켜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큰 고통 속에서도 손자의 이야기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재단이 고통스러운 계시의 장소가 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한때 침묵과 잊혀진 기억으로 점철된 집이었던 곳이 이제 재건의 공간이 되었고 고통은 인정받고 사랑은 그로 인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루카스는 성장했습니다. 키가 몇 인치는 자랐지만 키가 큰 건 아니었지만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무거운 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한때는 멈춤으로 가득했던 대화가 이제는 솔직하고 진솔해졌습니다. 로베르토도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아들의 침묵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고 듣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토록 떨어져 지내던 시절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할머니는 이제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집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루카스의 어머니가 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일깨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기억은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을 정리하던 중 로베르토가 루카스 어머니의 복원된 사진을 위한 새 액자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소파 위벽 한가운데에 놓았다. 루카스는 눈을 반짝이며 말없이 지켜보았다. 얘야, 그는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로베르토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우리 가족의 일원일 테니까. 그리고 그 무엇도 그걸 지울 수 없을 거야.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혹시 우리 삶에 들어올 사람을 만나면 나도 초대해 줄래?
로베르토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약속해요. 그리고 이번엔 우리 함께 고르자고요. 바로 그 순간 그들 사이의 침묵의 약속이 다시금 빛을 발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고 모든 기억이 존중받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을 바이럴 영상 가족으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이야기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한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고통을 통해 아들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법을 배운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